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게 일어나서 산에 못 가고 아파트 주변 산책길을 나왔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 상황은 다우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0.71% 상승을 했습니다. IT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존, 구글 같은 이런 IT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볼턴 NSC 보좌관이 일본에 갔다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간의 이 갈등 부분을 중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일 간에 가장 큰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통과가 돼버리게 되면 한 1100여 개의 상품이 수출 통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심사 없이 그냥 막 수출하던 것을 한국을 믿을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시켜 버리게 되면 수출할 때마다 이제 심사를 다 받아서 수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일본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수출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충분히 대응할 만하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대응을 하겠다는 쪽으로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일 간의 군사 협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연장시키지 않고 중단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지정을 한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국가하고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파기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군사협정을 파기해가지고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미일 공조를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그 공조가 깨져버리게 되면 중국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지금 위협을 느끼는 것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미중 무역 협상 가지고 힘싸움을 하고 있듯이, 언제든지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이제 급하게 일본과 한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재안을 떠나서 추가적인 악화는 일단 막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이트 국가 지정 이 부분이 보류가 되고, 그 다음에 한일 군사 협정 부분이 보류가 되는 상태, 그 상태만 되어줘도 기존에 나왔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제재는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추가적인 악재 요소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일 간의 갈등 문제로 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에 글을 올렸는데요.
북한으로부터 아침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북한으로부터 하여튼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트럼프 대통령 표현하는 그 방식이 있죠. 이제 편지 받았을 때 아주 긍정적인 그 편지를 받았다 이런 식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았다는 그 표현은 없었는데 북한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마무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멘트가 참 들을수록 조금 아주 멋진 멘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 사건은 자기가 다 일으켜놓고 꼭 제3자가 구경하듯이 답답하면 너가 알아서 행동해라, 지켜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긍정적인 진행으로 본다면 남북 경협주 쪽에 조금의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경협주에 올인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할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경협주는 주로 그 흐름의 속성이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성 재료만 나오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경협주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경협주에 올인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물론 이제 종목 간 이동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9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비중이 높은 종목을 조금 줄여가지고 추가로 또 종목을 더 매수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남북 경협주 중에서 종목 이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경협주 자체에 올인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계속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부분 있죠. 그 불화수소 관련해서 후성,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악재성 뉴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주주가 주식 매도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모나미도 급등했을 때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 나오고 한 10% 정도 빠졌는데요. 대주주가 일단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현재의 주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이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올라갈 때 누군가 계속 팔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세력이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인디에프도 지난번에 그 남북 경협주 막 한참 오르고 있을 때 대주주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뉴스 나오면서 그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악재가 터지면서 쭉 빠져버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매도하는 것은 악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성 쪽에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소재 수출 관련 종목들은 볼턴 보장한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강한 테마가 이제 아시아나 매각 관련인데, 어제 그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 때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번 주에 금주에 매각 공시가 확실히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 그 호가창에서 상한가를 막 하다가 막상 체결될 때는 한 1% 정도 오르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의아합니다. 매각 공시가 뜨면 급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
막상 매각 공시가 되더라도 반응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대충 뭐 테마주들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어제 아침에 그 TPC하고 바론슨 ENA하고 그 단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어제 괜히 손실만 보고 해서 역시 난 단타는 체질이 안 맞구나 싶어서 오늘은 추가적인 다른 종목 단타는 생각이 없고요. 남북 경협주 쪽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의 종목들,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의 변화를 보고 매수세가 몰린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가로 더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한 200만원 정도만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라도 올라갈 때 200만원 추가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또 매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단타 매매도 안 하면 이 매매 타이밍 잡는 부분을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타 매매도 겸해서 그렇게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좀 수익을 크게 올릴 때 주로 보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200만원 갖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 남북경협주가 막 급등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한창을 추가로 200만원을 더 사는 거죠. 그럼 400만원어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다시 추가 매수했는 부분을 이익 실현하고 또 뭐 인디에프가 올라가면 인디에프도 추가해서 매수했다가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이익을 좀 더 끌어올리는, 이건 조금 이제 그 위험도가 조금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좀 생긴 상태로 추가 매수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일단 큰 손실은 안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정리만 해준다면. 그런 관점으로 해서 물타기보다는 불타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단타를 조금 계속 감각을 잊지 않도록 단타를 겸해서 오늘은 여전히 남북경협주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요. 너무 집중을 벌써 이제 그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도 집중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을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런지 상당히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자연은 늘 변함없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서 또 출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